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만약 사용하고 계신다면 만약 스마트폰이 잠시라도 곁에 없을 때 불안함을 느끼신 적은 없었나요? 느껴요!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매우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능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용 시간이 증가하고 이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중독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스마트폰의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스마트폰은 국내에 2009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 약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 10명 중 6명의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수치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보급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은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용할까요? 8시간! 우리는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약 2.9시간, 남성의 경우 2.6시간, 여성의 경우 3.3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루 24시간 중 6시간을 잔다고 가정했을 때 깨어있는 시간의 6분의 1이나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이렇게 사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용 과몰입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 과몰입 현상이라고 해서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쉽게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조사 결과 77%가 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성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정확히 스마트폰 중독률을 수치화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스마트폰 중독률은 작년 한 해 동안 2.7포인트 증가하여 11.1포인트. 특히 그 중에서도 청소년은 7포인트 증가해서 18.4포인트나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과 성인의 중독률을 비교해본 결과 약 2배가량 달하는데요. 이것은 전체 중독자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고 그 증가 속도도 훨씬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 중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의 3배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알아보았는데요.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대체 뭐가 안 좋은 걸까요? 모두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먼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성적이 뚝뚝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요. 먼저 건강에 해롭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중독될 경우 뇌가 불균형적으로 발달한다고 하는데요. 뇌가 불균형적으로 발달하면 유사 발달장애, 틱장애, 사회성이 결핍된다고 합니다. 요새는 이러한 스마트폰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서 스마트폰 증후군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는데요. 스마트폰 증후군이란 말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인해 우리 건강상의 문제가 나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 증후군에는 거북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안구 건조증 등이 있는데요. 먼저 거북목 증후군입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원래 C자 형태여야 할 우리의 목이 거북이처럼 일자로 펴지는 증상인데요. 이렇게 되면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와 등까지 통증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요. 설명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손목의 신경이 압력을 받아 손이 저리게 되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안구 건조증은 많이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안구 건조증은 안구가 건조하여 눈에 자극을 받는 질환으로 이것이 심각해질 경우 두통이나 시력 저하, 안구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니 모두 눈을 자주 깜빡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히는 문제이죠. 바로 성적 하락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공부에 지장이 있지는 않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인강도 들을 수 있고 영어 듣기도 찾을 수 있고 단어도 찾을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교육 컨텐츠에 이용하는 부분은 고작 5포인트, 2포인트로 총 해봤자 7포인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93%는 불필요하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현실 세계에 오면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팝콘 브레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머리에 들어오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요새는 스마트폰에서 피처폰으로 다시 바꾸는 경향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3폰이라는 개념도 새로 등장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으로 스마트폰의 폐해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스마트폰을 정말 붙잡고 스마트폰의 세계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유치원에서 발학기 시험을 보던 도중 역작품 시험지를 판매하다가 잘 있었자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학교를 가려고 했고 그걸 보신 스승님께서 가까우시면 강한수는 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스승님을 옆으로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게 선생님께서는 너무 녀석 한 번만 떠오르면 와이파이 손으로 끌려가서 무제한으로 끊어지려고 평소 그냥 너무한 티가 별명이었던 저는 그날 이후로 밀어서 3년 배제되기 0.9달러 되기 이거 작동되기로 자, 모두 잘 보셨죠? 이렇게 스마트폰은 굉장히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 예방법을 알기 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터넷 중독 진단센터에서 접속을 하셔서 스마트폰 자가 진단법을 이용하시면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먼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게임이나 인터넷, 메신저, SNS 등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이 기능들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용량으로 절제된 패턴을 익혀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플을 다운받기 전에 미리 내게 맞는 어플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어플을 다운받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다운받아 무분별하게 어플을 다운받을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확인하게 되는 습관을 기르게 되는데요. 어플을 다운받을 때 이것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어플인지 한 번 더 생각해서 받는다면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경우는 줄어들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이용할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스마트폰을 만질 겨를도 없거나 스마트폰 만질 겨를도 없거나 스마트폰보다 더 재미있는 일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그 다음으로 재미있는 취미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 문제와 예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모두 스마트폰의 불필요성에 대해 깨달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이고 주말에는 평일에 사용하지 못한 스마트폰을 몰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때려 부수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에는 분명 이러한 장점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들을 잘 활용하고 나 스스로 불필요한 시간을 조절해서 스마트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 팔리지 말고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이용하자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